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6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주들 또 스마트폰 관련주들 3분기 실적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먼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희비가 엇갈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삼성향 파운드리 협력사인 원희 QNC의 3분기 실적 전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희 QNC의 매출은 1,89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352억 원으로 31%가 증가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이 쿼츠와 세정 부문의 매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 비메모리를 포함한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성장 체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램리서치향 수주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증권가에서는 지금 가격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원희 QNC 연이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 그려가면서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제1협력업체인 SFA 반도체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살펴보시죠. 이 매출 1,79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은 167억 원으로 12%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매출이 D램에서 나오는 회사이기에 업황 둔화에 따른 부진을 피할 순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며 메모리와 비메모리 제품 수요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한국 공장의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고 이 제품 믹스가 악화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기대치 대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필리핀 라인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목표가를 내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SFA 반도체 9월 말 4,250원이라는 신저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반등하지 못한 채 2달째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향 비중이 큰 만큼 이럴 땐 직격탄을 더 크게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4,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 실적은 어떤가요? 네, 먼저 두 업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폴더블 폰의 힌질이 담당하고 있는 KH바텍의 3분기 전망 보시면요. 매출 1,776억 원, 영업이익 183억 원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한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스마트폰 성수기 효과로 힌지 출하량이 800만 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상반기엔 부진을 겪었지만 하반기부터는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째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사흘째 양봉 쌓아가고 있는데요. 5%의 강세 보이면서 1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FCPC의 모듈 사업과 멤브레인 또 필터 사업을 하는 시노펙스의 3분기 성적표도 한번 보시죠.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 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역시 감소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7%가 늘어났다고도 덧붙인 상황입니다. 시노펙스는 폴더블 폰에 특화한 FPCB와 A를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4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향 폴더블폰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성수기 효과가 실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주가는 10월부터 가로로 기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은 채 오늘은 2,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을 조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예년보다 약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인데 이 실적 비수기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아직 출시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S23 좀 앞당겨져서 출시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23을 원래 내년 초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앞당겨서 일정을 잡겠다는 전망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언팩 행사, 그러니까 공개 행사 일정을 2월 첫째 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내년 1월 5일부터 열리는 이제 CES 세계 가전 박람회도 있어서 이 박람회에서 공개하는 안도 좀 검토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CES에서 공개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 신동호 앵커도 언팩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에 S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에 폴더블 폰 시리즈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폴더블 폰이 등장하고 나서는 2월에 이제 S 시리즈, 8월에 폴더블 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공개를 하고 있죠. 최근 5개년 동안 지금 일정, 그러니까 S 시리즈가 좀 공개됐던 일정표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2월 중순에 공개를 해가지고 3월 초, 그러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출시를 하는 좀 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보름 정도 공개하고 보름 정도 지나면 출시가 되기 때문에 S23이 지금 일정대로 공개가 된다면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시장에 풀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개 시기 정리한 걸 보니까 특히 S21 같은 경우가 가장 빨리 출시가 됐어요. 이 시기 때도 뭐 여러 전략들이 내포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S21이 출시됐던 이 뒤에 21이라는 건 이제 21년에 출시됐다는 거죠. 21이 출시된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위협하던 중국의 화웨이가 좀 미국으로부터 좀 심한 제재로 인해서 타격을 좀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잃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좀 경쟁이 좀 치열했던 시기여서도 삼성도 조금 출시 일정을 앞당긴 경향을 보인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메모리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상황이 위기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고 평가받던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사실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낸드 플래시에서 4분기부터는 적자 전환을 할 거라는 관측도 좀 나오기 때문에요. 3분기에 겨우 달성했던 영업이익 10조도 좀 못 미치는 한 8조 원 정도를 4분기에 보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3분기에 그나마 이제 4세대 폴더블폰 시리즈가 선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의 실적이 그나마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매출이 한 4조 원 늘면서 좀 선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메모리에 가려져 있던 스마트폰 사업의 역할이 좀 주요했었던 이 시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4분기부터는 지금 폴더블폰도 팔릴 게 거의 다 팔렸고 지금 뭐 경기 상황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특수도 좀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도 사실상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고 또 이번 3분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아이폰 올레드 패널 납품 효과로 좀 같이 봤었는데 아이폰도 이제 1분기 내년 1분기가 되면 신제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 공백이 그러니까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공백이 좀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통처럼 스마트폰 신제품을 2월 말 공개하고 3월 초에 출시하면 1분기의 실적이 좀 반영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정을 앞당겨서 분기 실적을 좀 상승하려는 그런 견인하려는 효과를 지금 좀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타당해 보이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 구매력도 낮고 이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S23이 좀 사항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들도 스마트폰 뭐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관심도 많이 없고 이제 뭐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에 좀 관심이 맞춰질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그러니까 3분기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800 이상의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미엄 폰, 고가 폰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되레 좀 10%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도 좀 이번에 아이폰 14에서 신제품 전략으로 좀 저가와 고가, 그러니까 고가 기능의 고가 제품의 기능을 몰아주는 전략을 취하다가 오히려 뭐 저가품들은 뭐 생산 라인까지 철수하는 그런 좀 모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S23은 이런 거에 좀 탑재를 해서 기본과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좀 출시가 일단 될 걸로 보이고요. 특징이라면 이제 삼성의 자체 IP 뭐 엑시노스를 쓰냐 안 쓰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안 쓰기로 사실상 결론이 나가지고 퀄컴의 새로운 칩셋, 뭐 스냅드래곤 칩셋을 100% 쓸 거라는 전망이고요. 또 울트라 모델에는 뭐 2억 화소를 지원하는 이제 이미지 센서 이제 아이소스 HP3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새롭게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의
사례를 반면 교사를 삼았다면 뭐 지나친 끝나누기는 뭐 하지 않겠죠. 4세대 폴더블 폰에서 주요했던 가격 동결 또는 인하 정책도 이번 신제품에서 쓸지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예. 사실은 뭐 값싼 제품, 좀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주고 사고 싶은 소비 심리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좀 제품이 이런 경향으로 내는다면 예. 판매 전략이 어떻게 될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조기 출시 이슈 알아봤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